안녕하세요. 2차 전지 산업을 24시간 밀착 취재하는 24시 스텝업의 한중입니다. 자, 오늘 LNF 관련해서 이번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매일같이 사실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급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적 관련해서도 이미 9월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충격은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국내 증시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LNF 수급과 그리고 주가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공매도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공매도도 이제 제가 그 수치화해서 그래프 관련으로 이제 좀 보여드릴 거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LNF가 5% 이상 떨어지고 있는데, 국내 지수 먼저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LNF 일봉 차트로 여러분들한테 좀 기술적 분석이랑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증시 보면은 오늘 진짜 긴 연휴가 끝나고 첫 장 개시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좀 심각하네요. 네. 일단 뭐 미국 증시 이슈도 있고 그 영향이 있어서 오늘 하락하겠구나, 좀 밀리겠구나 라고 저도 이제 장 시작 전까지만 해도 좀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좀 충격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2.3% 하락을 하면서 하락 종목이 821 종목, 그리고 상승 종목이 91 종목으로 엄청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3%가 넘어섰죠. 3%가 넘어서면서 현재 800포인트까지도 이제 이탈을 할 위험이 보이고 있습니다. 800포인트가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증시 얘기하면서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수 하락을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아침 시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증시 이제 셧다운 관련과 그리고 금리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되는 고용지표, 고용보고서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진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수 또한 악영향에 이제 미치게 되고, 당연히 또 계속해서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지수 자체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현재 매도세를 진행을 하면서 개인만 현재 매수세를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모두 다 빠지면서 코스닥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도 개인만 매수세를 넣고 있는 상황이죠. 보통은 이제 국내 증시가 10시 이후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홍콩 항생 지수도 전일 기준으로 폭탄을 맞았죠. 마이너스 3%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오늘 또한 마이너스 2.69%를 기록을 하면서 하락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제 국내 증시도 원래 10시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이제 슬슬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지금 스탠스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어디까지 떨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계속돼서 나와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LNF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가가 5% 이상 빠지게 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죠. 16만원 가격대까지 이제 다가왔습니다. 일단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사실 16만원 구간을 지켜주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수 조정도 나오고, 그리고 2차전지 산업 관련해서 어, 증권사 쪽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LNF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NF는 지금 3분기 실적도 그렇고, 제가 이 영상을 처음 찍어서 말씀을 드릴 때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LNF는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거다.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그 일정이 소화가 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스탠스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리고 실적 부분도 제가 미리 이미 9월 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분기는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른 주가 반영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영상을 계속 팔로우업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신규 매수를 아마 진행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현재 보시면은 이 개인 매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그래 언젠가는 올라오겠지 라는 마인드로 이제 주가를 매수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매수를 하면은 오히려 제가 그 하락폭은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 이 손실 또한 수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좀 떨어지길, 그렇게 좀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것을 좀 권장을 드려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6만원 부근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LNF가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좋지 않을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도 알고 있었고 우리도 알고 있었죠. 그걸 반영을 한 주가가 현재 주가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하락폭이 커지는 것은 이 LNF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그런 분위기들이 좋지 않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쩔 수 없이 하반견인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LNF는 지금 5% 떨어졌죠. 에코프로는 현재 6%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NF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은 여러분들 그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오히려 영업이익이 더 좋게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도 좋게 나왔고, 작년 대비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조금은 실적이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포스코 퓨처엠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 뜻하냐? 증시가 하락함에 따라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 부분들 포함해서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2차전지를 좀 부정적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에는 당연히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신용 매매를 한 사람들의 매도 물량까지 나오게 됩니다. 반대 매매 물량까지도 나오게 되겠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을 하다 보면은 주가는 당연하게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LNF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2차전지 산업이 고평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조정이 나쁜 조정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주가 상승에 따른 기본적인 순리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 상승에 따른 조정이 나왔을 뿐이고, 그 이후에 이제 더 큰 상승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이런 안 좋은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증시, 금리 부분과 미국의 셧다운, 이런 글로벌 리스크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더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종목만을 판단을 했을 때는 주가 반등이 더 나올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이 종목 하나만을 봤을 때는 그 종목의 주가 흐름을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 글로벌 증시 부분도 그렇고 국내 증시, 이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전체적인 지수 흐름 또한 우리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판단을 했을 때는
주가 하락이 당연하게도 좀 더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LNF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10월 25일 이후부터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적 3분기 실적에 대한 거는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고용보고서가 제출이 되잖아요. 이 금리 관련해서. 근데 고용보고서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또 악영향이 미치게 되고 지수는 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10월 이번 주죠. 첫째 주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주가 될 수밖에 없겠고, 다음 주 이후부터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LNF는 이제 월말에 빅 이슈가 있잖아요. 가장 우리가 기다려왔던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가 바라던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7%까지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LNF도 지금 6%까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6만원까지 달성을 할 것 같고요. 이 밑으로 이제 후퇴를 한다면은 15만원 구간인데, 이 구간만은 좀 지켜주길 저도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이 구간은 좀 지켜줄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해당 그래프는 제가 공매도 잔고 수량을 이제 엑셀에 기입해서 만든 그래프고요. 현재 그래프를 보면은 9월 13일 날 가장 많은 공매도 잔고 수량을 기록을 한 후에 공매도 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공매도로 인한 이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하고 있다. 즉 공매도 물량을 상환을 하고 있다. 일부 상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공매도 상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아직까지는 그 수량 자체 크기가, 물량의 이제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10월 25일 날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좀 큰 폭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반등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공매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때 잘못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던데, 공매도 잔고 금액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공매도 잔고 금액을 보면은 위에서부터 9월 4일이고요. 밑으로 갈수록 이제 현재 날짜와 가까워지는 날짜인데 가장 밑에가 9월 25일입니다. 근데 현재 보시면은 가장 위에 9월 4일 날 5,390억이 있고, 아래 보시면은 4,58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살펴보면은 9월 13일 날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금액과 처음 금액과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공매도 잔금은요, 시가총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LNF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에 따른 공매도 잔고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매도 같은 거를 좀 살펴볼 때 공매도 잔금을 먼저 보기보다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공매도 잔고 수량을 살펴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합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미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냐, 어쨌든 우리가 주가가 하락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면은 심리적으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제가 뭐 추가 매수라던가 신규 매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하락이 다 나왔을 때
그 구간에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뭐 고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지 않았겠지만 이미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내 계좌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돈이 까지고 있는 거를 보고 있는 거니까요. 이 손실률이 커지고 있는 거를 본다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계속해서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힘든 것보다는 앞으로 내가 추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번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LNF 수급은 사실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어요. 왜냐면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증시 자체를. 결국에 이 LNF도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외국계 매도가 찍혀 있는 상황이고, 키움증권과 그리고 미래에셋이 지금 현재 다른 동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 물량은 매도가 찍힌다고 하더라도 적은 물량의 매도가 찍힐 가능성이 있고, 매수 물량이 찍힌다고 하더라도 적은 물량이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세가 찍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집계가 안 돼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매수가 찍힐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되 큰 의미를 두진 말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기다림 이후에 우리가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좀 기다려보자. 10월 25일 날 코스피 이전 상장이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바라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LNF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댓글란에 언제든지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을 할 때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